자, 여러분, 웹3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 들어가는 방법이 딱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나요? 바로 분석가의 길과 참여자의 길인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접근법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온라인에서 보낸 그 많은 시간들 다 어디로 갔을까? 하고요. 맞아요. 우리 정말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서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누른 좋아요, 우리가 만든 컨텐츠, 그 모든 게 결국 내 주머니가 아니라 거대한 플랫폼에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주변을 보면 누구는 새로운 디지털 물결을 타서 돈을 벌었다더라, 기회를 잡았다더라 하는데 정작 내가 웹3나 암호화폐 세계를 들여다보면 이건 외계어 대잔치죠. 가스비, 파밍, 에어드랍 이런 말들이만 오고 가는데 나만 이 흐름에 뒤처지고 있나 하는 불안감이 확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 어떻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저 위에서 시장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큰 돈의 흐름을 쫓는 하향식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매일매일 꾸준히 참여하면서 나만의 가치를 쌓아가는 상향식 방법입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첫 번째 전략입니다. 바로 시장 분석가가 되는 거죠. 이건 말이죠.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대한 강줄기가 어디로 굽이쳐 흘러갈지를 예측하는 것과 같아요. 전 세계의 돈, 이 거대한 자본이 다음엔 어디로 쏠릴까? 그걸 거시경제라는 큰 지도를 보고 예측해서 베팅하는 겁니다. 8조 달러.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8조 달러예요. 상상이나 가시나요? 한 분석에 따르면 바로 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미국의 머니마켓 펀드, 그러니까 MMF라는 곳에 그냥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잠자는 돈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총알을 장전하고 쏴 하는 신호만 기다리는 대기자금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가 아주 살짝 한 0.75%에서 1% 정도만 내려가도 이 돈의 일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바로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요. 생각해보세요. 8조 달러라는 거대한 댐이 있는데 금리 인하라는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 엄청난 자금의 파도가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한 전문가는 이런 시장 랠리를 뒷받침하는 4개의 단단한 기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8조 달러, MMF 자금의 이동 가능성. 두 번째는 정부가 또다시 돈을 풀 수 있다는, 즉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세 번째는 이제 돈줄을 쥐던 시대는 가고 돈을 푸는 시대로 전환될 거라는 연준 정책에 대한 예측.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드디어 대형 기관들이 안심하고 뛰어들 수 있게 만드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거라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까지는 거대한 돈의 흐름을 쫓는 전략이었죠. 그럼 이제 관점을 180도 바꿔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바로 1일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돈의 흐름을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우리 각자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 바로 시간과 꾸준함을 투자해서 가치를 직접 만들어 나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게임입니다. 이 전략의 심장에는 개인 증명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인터넷이 온통 AI랑 보수로 가득 차게 될 텐데 이런 세상에서는 나는 진짜 사람입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희귀하고 그래서 또 엄청나게 가치 있는 자원이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참여자는 어떤 여정을 걷게 될까요? 첫째, 생체 인식 같은 기술로 나만의 고유한 디지털 신분증을 만듭니다. 위조는 절대 불가능하죠. 둘째, 매일 출석 체크를 하거나 간단한 미니 앱을 쓰는 것처럼 아주 쉬운 활동으로 생태계에 꾸준히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셋째, 이런 활동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만의 행동 이력서, 즉 신뢰 점수가 만들어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쌓인 이력이 나중에는 엄청난 자산이 돼서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기회를 얻거나 보상을 받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에서 진짜 무서운 포모, 즉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요, 하루아침에 가격이 막 오르는 걸 놓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건 바로 이 온체인 평판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를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꾸준히 자리를 지킨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철학, 자본과 꾸준함이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비교해 볼까요? 한번 보세요. 분석가는 위에서 아래로, 즉 하향식으로 시장 전체의 힘을 보죠. 반면에 참여자는 아래에서 위로, 즉 상향식으로 네트워크가 성장하는 걸 봅니다. 분석가에게 필요한 건 당연히 돈, 즉 금융 자본이고요. 참여자에게 필요한 건 시간과 꾸준함입니다. 목표도 달라요. 분석가는 미래 가치를 예측하려 하고 참여자는 가치의 기반을 직접 창출하려고 하죠. 물론 위험도 다릅니다. 분석가는 돈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참여자는 돈 한 푼 못 받고 시간만 날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길을 보고 있으니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터넷 세상에서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까요? 이른바 새로운 디지털 발자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AI가 무한한 콘텐츠를 생성하고 보시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세상에서 진짜 검증된 인간은 희귀한 자원이 된다.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모든 게 가짜일 수 있는 세상에서는 진짜라는 것 자체가 최고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뜻이죠. 결국 두 전략은 완전히 다른 것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돈의 움직임에 모든 걸 걸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검증 가능한 행동에 모든 걸 거는 거죠. 말하자면 금융자본과 평판자본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의 진정한 자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소유한 것들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 디지털 세상에 검증 가능한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바로 그 자체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쩌면 우리 디지털 라이프의 다음 10년을 좌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